너구리는요, 몸에 좋은 건 죽어도 안 먹어요. 됐어. 근데 신기하게 과일전 간은 잘 마셔요. 맛있는 칼슘 혜태 과일전 CA. 더 줘. 과일전 CA. 맛있다. 네가 미연발을 아느냐? 길이는 26자 7치, 무게는 새냥 2돈인데 반죽에 따라 그 맛이 하늘과 땅 차이옵니다. 그럼 어떡해? 소녀 숱하면을 보았습니다. 손수 내리타. 놀라워라. 예. 듣고 계시는 음악은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달래를 약으로 씁니까? 그리고 철쭉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개나리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모라는 것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우리들은 잘 보면 특히 가을에 피는 꽃 중에서 가장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머리를 맑혀주는 국화꽃 같은 것도 약으로 쓰고, 여러분들이 사군자라고 하는 것이 매, 란, 국, 쭉 뭐 이래서 하는데 다 약으로 씁니다. 약이 아닌 풀이 있으면 한번 아무거나 대보세요. 철쭉요? 여러분, 약은 왜 우리가 약으로 갖다 쓰죠? 약이 왜 약으로 갖다 쓰지? 약이? 약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이 있기 때문에. 약성이라는 건 독성입니다, 여러분. 독성이 있으니까 약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든지 다 지나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이 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아무한테나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독을 갖다가 이제 독을 한문으로 이 독으로서 우리가 치료한다면 사람의 병은 독합니까? 안 독합니까? 독하죠? 그러면 사람이 독한 게 다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독한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자, 우리 두꺼비 같은 경우는 두꺼비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또 한번 물어봐요.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근데 두꺼비를 갖다가 화를 나게 해서, 참 우리 한의학 어떤 때는 잔인할 때 많습니다. 그래, 두꺼비에서 나오는 분비물, 그 독한 걸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섬수라고 그러는데, 두꺼비를 갖다가 자꾸 화를 나게 해서 그 몸에서, 그래서 화를 나게 해서 어떤 때 막 그 진액에서 나오는 독소를 쓰기 위해서 막 바늘을 찔러가지고 막 몸에서 분비물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잔인합니다, 아주. 그런데 우리들이 두꺼비를 갖다가 약으로 갖다 섬수라는 약을 갖다 쓰는데, 자, 아무것도 모르셔도, 두꺼비를 아무것도 몰라도, 자, 두꺼비의 약성이, 자, 음적일까요? 양적일까요? 음독이 있을까요? 양독이 있을까요? 음독이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한테 좋을까요? 몸이 차고 냉한 사람한테 좋을까요? 열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열에다가 마르고, 그렇죠? 성질이 급해서 이제는 아예 잘 놀래는 체질, 열만 올 체질에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두꺼비에서 나오는 두꺼비를 갖다가 뭐 그대로 다려 먹으면 무조건 중풍에 좋다, 무조건 냉병에도 좋다, 특히 신장염에 좋다. 신장염이라는 건 몸이 붓는 겁니까? 안 붓는 겁니까? 붓는 거죠. 몸이 막 몸쪽으로 붓는 사람한테도 두꺼비를 갖다 먹고, 자, 중국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맹신주의가 있어가지고 머리 빠지는 약에도 여러 가지 소위 이 대머리 증상, 탈모 증상이 있는데, 몸이 마른 사람들한테서 써야 되는 찐득찐득한 약을 써서 밑에 모근에 영양을 보충해주는 대머리 약을 갖다가 아무한테나 써가지고, 몸이 뚱뚱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찐득찐득한 게 많아서, 음적이 많아가지고 모근까지 쏙쏙 빠지는데 그런 약을 갖다 먹여가지고 더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은 곧 독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먹고 좋은 약, 내 친구한테는 독이 된다 이거죠. 친구가 먹고 약이 되는 식물, 나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 하도 이렇게 원리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인 음식에 대한 음양관, 그중에서도 주로 식물에 관계되는 음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화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사소한 건데도 어마어마한 병으로 연결되는 수가 있고, 징조는 사소한데 징조는 엄청난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 상식만 갖고 있으면 낫는 것도 있어요. 제가 작년도에 2000년도에 제가 연말에 몰고 다니는 차가 15인승 차입니다. 15인승 차를 제가 이제 손수 몰고 다니는데 요새 이제 학생 도우미들이 저를 도와주느라고 거의 이 도표 인터넷에서 빼내가지고 하는데 보통 어젯밤도 한 2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그래가지고 이 버스를 몰고 다니는데 학생들이 뒤에서 이 안에서 문이 안 열리니까 세상에 유리창을 열어서 바깥으로 손을 넣어서 덜커덕해서 열고 그래요. 그런 지가 벌써 몇 주째 됩니다. 근데도 저도 자동차 고치는데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다가 마침 시간이 좀 있길래 차를 몰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거 말이죠. 그 밑에 보면 열을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못 열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 해놓은 거 있죠. 그게 내려갔나 보라는 거 있죠. 호박머리 정말. 저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도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야 그거 한번 올려봐라 소리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깨어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머리를 빡빡빡빡 치고서 아이고 제가 몰랐다면 몰라요. 알거든요. 근데도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열고 한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열고 추운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착착 올리니까 문이 안에서 잘 열리는 거 있죠. 얘라 온 김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평상시에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으면 불이 켜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놓으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놓으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도 한 석 달 전서부터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렸는데도 불이 깜빡 들어와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접촉이 잘못됐겠지 하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그 수리하는 저 삼청동에 계시는 아저씨 내가 애청해달라고 부탁하고 왔는데 이거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방송상 무슨 자동차 공업소라고 얘기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근데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이왕 온 김에 제가 이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것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바퀴에 이 브레이크 패드라고 해서 라이닝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브레이크를 잘 잡아주는 거 이것이 혹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점검하라고 하더라고요. 우연히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도 알 수 있는 거지만 그거는 징조는 엄청나고 애들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바깥으로 했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거를 세상에 점검해 보니까 뒷바퀴에 소위 브레이크 패드 이 브레이크 잡아주는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요새 도예지만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봉사활동을 산 넘어 물건 안견대 보니까 이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이게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뒤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이 다 달아가지고요. 실린다가 뭔가 있다나요? 그게 새가지고 브레이크 오일이 다 새버렸대요. 여러분 사소하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 이와 같이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차를 고치는 비용이 110만 원에 10분의 1 들었습니다. 11만 원. 세상에 11만 원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네, 아까워요? 아니 우리 학생들을 한 15명씩 태우고 다니는 이 차가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자동차 2000년도에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로 날아간 돈이 8조 1천억 원. 8조 1천억 원. 우리나라 총 예산이 80억입니다. 80억. 80조. 80조의 10분의 1이 자동차 사고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전에 예방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새철년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인데 여러분 상의는 치미병한다. 아주 큰 의사
그리고 이 최상의 의사는 미연에 방지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의는 치이병한다. 다 망가진 병을 다 될 이자거든요. 요렇게 하면 뱀사자, 요렇게 하면 자기기자. 여러 번 얘기했죠. 요 정도 올라가면 이미 이자. 이미 망가진 걸 치료한다. 중간쯤 된 의사는 이제 기침이 콜록콜록 하니까 약이나 좀 먹어볼까, 담배 끊어볼까, 이제 그러는 겁니다. 상의는 치미병한다. 미연에 방지하는 건 아주 사소한 뭔가 징조가 왔을 때, 야, 이게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음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사소하게 보이지만 음식 생활 속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조사해온 것 중에 대충 그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음양반에 입각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조사해 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림상으로 뭡니까? 제가 이렇게 보이기 쉽게 자꾸 흔들리려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휘병도 좀 우아하고 노블하고 엘레강스한 걸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배추입니다. 배추. 이거는 무. 그 다음에 이거는 버섯, 파, 생강, 대추.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면 꼭 생강새 쪽 대추 2개를 넣어주거나 집에 가서 다릴 때 넣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생강을 우리가 이제 강삼조이라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몸이 뚱뚱한 사람에게 생강을 많이 넣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몸이 마른 사람에게 많이 넣으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느 처방에 보면 생강만 10쪽 넣어라 이런 게 있어요. 예? 생강 10편을 넣어라. 그러면은 생강이 몸에 있는 물을 싹 말려주고 몸을 좀 덥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뚱열 체질에 좋겠어요? 뚱냉 체질에 좋겠어요? 예? 뚱열요? 뚱냉 체질에 좋겠죠? 아무래도 열이 있고 몸에서 물을 빼주니까. 같이 매운 거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고급스럽게 올라갑니다. 자, 산수신산이라고 그랬어요. 신맛은 거두어드리고 매운맛은 발산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매운 거라도 2가지가 있죠. 자, 청양고추 엄청 맵죠. 일단은 고추가 됐던 와사비라고 하는 일본말로 와사비라고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랬죠? 고추 냉이라고 하는 와사비 종류는 똑같이 매우니까 살을 빼주겠어요? 살을 찌게 해주겠어요? 살을 빼주니까 고추냉이나 청양고추나 똑같이 뚱뚱한 사람에게 쓰지만, 뚱뚱하고도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이 있고 뚱뚱하고도 몸이 냉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자, 문제 돌발 퀴즈. 고추냉이, 박하, 국화 이런 거 등등 기가 가벼우면서도 시원한 거, 좀 매콤하고 톡 쏘고 향기가 있는 것들은 1번 뚱 냉체질에 좋다, 2번 뚱 열체질에 좋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부분의 답은 2001년도를 맞이해도 2번에 있습니다. 약간 말이 길거나, 그렇죠? 뚱 같이 매운 것은 맞지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뚱냉 체질보다는 뚱열 체질이 좋겠죠. 자, 은단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말이죠. 몸이 더운 사람이나 찬 사람이나 많이 먹지만은 은단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1번 이 청양고추가 들어있다. 2번 박하가 들어있다. 맨솔이라고 하는 박하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박하가 들어가 있는 은단이 맥주 먹고 체했을 때 좋을까요? 아니면 소주나 양주나 꼬량주 먹고 체했을 때 좋을까요? 그런데도 몸이 냉한 사람이 남 따라서 박하 먹고 나서 이상하게 몸이 찌부듯해요. 어제 어떤 학생들하고 이제 저를 일을 도와주는 모 대학교 한의과 대학교 학생들 말이죠. 약간 몸이 통통한 애가 말이죠. 제 일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파는 데 가고서 이제 그 밀크쉐이크를 이따만한 걸 놓고 기다리더라고요. 이게 볼 때 걔하고 안 맞아요.
저는 이제 이 커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보고 커피라고 하지 마십시오. 커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애들 발음 교정하는 데는 끝내줍니다. 그래가지고 밀크쉐이크를 시킨 것 자체도 불길하느냐 제가 먹으려니까 안 줘요.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야 좀 다 주라 그러니까 안 줍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너 잘 먹으니 내가 그러면 저녁 때 가서 냉면 좀 사주겠다. 그 냉면집에 가서 약간 퉁퉁하니까 걔는 비빔냉면 매운 걸 시켜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물냉면을 시켜 먹어야 될까요? 근데도 비빔냉면을 안 시켜 먹고 물냉면을 또 곱빼기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 얼굴이 노랗더니 화장실에 가지고 으악 하고 세상에 새벽 2시까지 작업하는데 본인은요 그냥 속 달래느라고 아주 볼일 어제 아주 그 친구 신경 쓰여서 혼났습니다. 그때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으면 음양탕 먹어가지고 좀 돌려놨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우리들은요 자기가 지금 뚱냉 체질인지 뚱열 체질인지 마열 체질인지 만행 체질인지를 분별도 잘 안 합니다. 그러고 선생님 좀 만나주세요. 어떻게 진맥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제가 우리 6천만 명을 다 진맥을 하며 어떻게 60억을 다 진맥을 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밤 11시 12시까지 열심히 봐봐야 한 300분밖에 못 봅니다. 그것도 주막 한 산격으로. 그런데 인터넷에 병나선 보니까 선생님이 팔팔 끓인 물에다가 찬물 섞어서 먹으라는 데 먹었더니 피부병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여자들의 생리불순에 새끼손톱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소태계를 누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그냥 이 손톱이 문드라지라고 눌렀더니 자기가 7년 전에 자궁근종 수술을 하고 매번 통증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분이 유부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치료를 하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집에서 실천 좀 하고 오세요. 그냥 만나면 제가 낫고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침 한 번 맞는 것보다 치료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지압 손톱이 문드러지도록 여기 허리 앞 무릎 앞을 쪽에 예풍열 같은 거 누르라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냥 눈물이 나도록 눌러줄 때 그 정성과 함께 낫는 거지. 자기 자신은 실천도 안 하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관은 이 음양관이 있는데 여기 자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열심히 보세요. 멀리서 글씨는 잘 안 보신다. 그러고 일부러 글씨를 작게 썼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에 있는 것이 음적일까요? 이쪽에 있는 것이 양적일까 한번 볼까요? 배추나 버섯이나 대추나 고사리 이게 양적이라고. 고사리가 보고가 음적입니까 양적입니까? 보고는 먹고 몸이 시원해질 확률이 많습니까? 보고는 먹고 몸이 더워질 확률이 많습니까? 테트로토톡신이라고 해서 사실은 사람을 오글오글게 차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는 머리가 작습니까? 머리가 큽니까? 예? 머리가 작고 배가 이렇게 퉁퉁하게 나왔죠. 화가 나면 배가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몸통이 크면 음적이다 그랬죠. 머리통이 크면 양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알로에 미끌미끌합니까? 꺼끌꺼끌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눌 적에 이쪽이 전체적으로 음적이겠어요? 양적이겠어요? 음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건 이것에 비유해서 양적이다 이거죠. 자 같이 술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맥주를 먹고 자 응용 문제 이제부터 이 한의학의 음양관을 제가 자꾸 원리만 얘기하고 좀 쉽게 얘기하니까 되게 쉬운 줄 알고 착각하시는데요. 실제 생활에서 응용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람은 맥주를 먹고 취했고 한 사람은 꼬량주를 먹고 취했어요. 아침에 숙취를 깨기 위해서 동의보감에 보면 숙취를 깨게 하는 데에는 배추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배추가. 근데 마침 옆에 무도 있어요. 자 맥주 먹고 취한 사람한테 배추가 좋을까요? 꼬량주 먹고 취한 사람한테 배추가 좋을까요? 와 대단하십니다. 배추는 우리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으로 많이 발달됩니까? 아래쪽으로 많이 발달됩니까?
위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면 사람에게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음적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거든 옛날 녹화해둔 비디오를 보십시오. 그리고 배추를 무를 갖다가 바싹 말린 거는 무말랭이라고 그러죠. 예, 무말랭이 같은 것이 그러지 않아도 뿌리가 기른데 약간 물기를 제거해서 무말랭이 같은 걸 먹으면 우리가 트름이 나옵니까? 아니면 설사가 나옵니까? 기가 위로 올라갑니까? 아래로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맥주 먹고 취한 날 다음에는 무말랭이 같은 것이 맞고 고량주나 소주 먹고 취한 날에는 배추국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맥주하고 고량주 먹고 합쳐서 먹은 짬뽕술 먹고 한 날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요것도 짬뽕에서 먹는다. 그래도 잘 안 낫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짬뽕하지 마시고 고량주라든가 독주를 먹고 취했을 때 주독을 푸는데 직즙하고 배추가 좋다. 그 이야기지 동의보감에 있다고 그래서 맥주 먹고 취했는데도 이걸 먹으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추하고 같은 무라도 같은 채소 같아도 음량이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버섯하고 팥뿌리는 옛날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버섯 요리에 가장 버섯은 뿌리가 없고 위만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팥뿌리 중에서도 이 하얀 부분에서 실뿌리까지 딱 넣으면 음량이 조화가 된다. 이건 버섯 요리에 달인이 나와서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생강하고 대추 조그맣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고사리. 우리 남편이 뱃싹 말라가지고 가리를 뱉을 때 악 하고도 잘 안 나와요. 그런 걸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완고한 담이다 해가지고 이걸 완담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완고하다 할 때 이런 말을 쓰거든요. 완담일 경우는 마침 고사리하고 도라지밖에 없습니다. 도라지를 먹어야 될까요? 고사리를 먹어야 될까요? 고사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가래가 있을 때 도라지를 먹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길경이라 환자들이 잘 못 알아보게 한문으로 쓰고 그것도 더 못 알아보게 이렇게 써놓습니다. 왜? 환자가 못 알아봐야 되거든요. 길경이라고 쓰는데 길경을 갖다가 이런 도라지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먹을 적에는 그 안에 떫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 거담제라고 하면 뭐 사포닌이라고 하든가 사포닌 떫은 거를 뭐 탄닌 성분이라고도 하고 사포닌 성분이라고도 하는데 이 떫은 성분이 이 뚱뚱한 사람의 묽은 가래를 갖다가 없애게 해줄까요? 마른 사람의 완담을 없애게 해줄까요? 뚱뚱한 사람의 묽은 가래를 없애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경을 한의사들이 쓸 적에 이 떫은 성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걸 산미라고 그러는데 이 산미 성분을 갖다가 제거하고 쓸까요? 저희들은 제거하지 않고 쓸까요? 한의사들은 도라지를 여러분들처럼 소금물에다 담근다든가 살짝 데친다든가 해서 그 제거하지 않고 우리는 그 독성을 쓰기 위해서 그냥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라지가 기침에 좋다? 가래에 좋다? 우리 아들이 말랐는데 하는데도 도라지를 먹어요? 큰일 납니다. 지혜가 없는 믿음, 지혜가 없는 지식 잘못하면 우리 아들도 죽일 수 있는 살의가 된다 이거죠. 최소한도 그 병이 더해요. 죽지는 않고. 그러면 그 아기가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잘못된 지혜 때문에 어디서 보고 말이죠. 도라지가 기침에 좋대. 무조건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살의가 아니면 머릿속에 혼몽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망령된 의사가 되고 그리고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약 팔아먹으려고 거짓말 시키는 사기꾼 의사가 되고 미친 의사가 되고 그래서 심의, 식의, 약의 3개 빼놓고 나머지 5 의사는 전부 사기꾼에 가까운 의사들이죠. 우리나라에는 물론 이런 의사들이 없겠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구상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 생각한 음양만 하나가 자식의 미래를 망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 음양이라는 거 옆에서 볼 적에 고사리를 먹으면 또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야
너 장가갈 제대로 가려면 말이야. 고사리 먹지 마. 고사리 먹지 마. 형님, 왜 고사리? 고사리를 먹으면 양기가 떨어지면 양기가. 그래서, 선배님, 그거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십니까? 임마, 고사리 생긴 거 봐, 임마. 이렇게 생겼잖아, 임마. 이렇게 구부러진 게 무슨 양기가 있겠어, 임마.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고사리나 숙주나물 먹으면 양기가 떨어진다나? 여러분, 고사리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사리를 먹고 양기가 똑 떨어졌을까요? 1번, 뚱뚱하고, 가래가 많고, 몸이 냉하고, 담이 많은 사람. 2번, 몸이 마르고, 열이 있고, 이건 마른 가래가 있고, 성질이 좀 너무 급한 사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왜 제가 2번이라고 그랬다고 2001년에 와서도 2번으로 외우시냐실 거예요, 지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사리는 건조한 데서 자랍니까? 습지에서 자랍니까? 뚱뚱한 사람이 습이 많습니까? 건조합니까? 뚱뚱한 사람이 먹어서 양기가 떨어졌겠어요? 마른 사람이 먹어서 양기가 떨어졌겠어요? 뚱뚱하고 몸에 가래가 많고 몸이 냉한 사람이 먹고 양기가 떨어지죠. 왜 2번으로 외우냐, 이거 여우 같은 강사한테 왜 쏟고 그래, 왜? 신년도 와서 쏘으면 돼요, 이거, 지금. 이 지혜로운 민족으로 가야지요. 그거 봐서 외우잖아요. 그냥, 말총머리가 얘기하는 건 다 2번이랬어, 그냥, 2번. 안 됩니다, 여러분. 고사리 먹고 양기가 떨어지고 이상하게 힘이 빠지는 사람은 고사리가 미끌미끌합니까? 꺼끌꺼끌합니까? 미끌미끌하고 습지에 살았죠. 그렇죠? 아까 여기다 음적이라고 또 힌트까지 드렸잖아요. 이거 반복을 몇 번씩이나 해야 우리 국민들이 음양관이 들어가려는지. 보세요, 여기 고사리. 이 고사리가 여기 음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뚱뚱한 사람이 음적입니까? 마른 사람이 음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1번이죠, 1번. 고사리 먹고 양기 떨어진 사람은.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한의과 댕기는 후배가 데이트를 했답니다. 그래, 중국집에서 서로 음식을 시켜놓고 했는데, 그날따라 좀 돈이 있어가지고, 해파리 냉채를 먹었대, 해파리 냉채. 자, 해파리 냉채에다가 중국집에서 아주 맛있게 요리하기 위해서 1번 토마토 케찹, 마요네즈 이런 걸 넣었을까요? 2번 겨자를 넣었을까요? 2번하고 맞았다고 이제 계속 외우지 마세요. 자, 해파리 냉채는 겨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음양의 이치입니다. 추어탕에 산초가루 들어가면 얘기하니까 그것만 외우면 되겠어요? 피자에다 핫소스 들어가면 외우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양식집에 한번 가보세요. 이 비프스테이크 한번 모처럼 칼질좀 하려고요. 기분 내서 닦아면 말이죠. 막 복잡하니다. 손으로 오른쪽으로 칼을 들어라, 왼쪽으로 들어라, 목에다가 허연 거 뒤집어 씌워주고 폼 좀 잡고 먹으려면 힘 좀 듭니다. 근데 비프스테이크가 느끼해 죽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치즈가루 갖고 와. 1번 치즈가루 갖고 와. 2번 A1 소스 갖고 와. 뭐 갖고 오라고 합니까? A1 소스라는 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양에서도 이미 수백 년 동안 새까맣게만 야채 여러 가지가 막 조합이 된 건데 이게 아주 향내가 그득해가지고 이 고기를 갖다 중화시켜 주거든요. 이런 것도 다 음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이제 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바람이 일어납니다. 특히 신사년에는 몸이 뚱뚱하고 많이 움직이기 좋아하는 부지런한 사람들, 소위 뚱열체질 조심하라고 제가 경고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특히 봄에 그런 사람들은 화기가 오르니까 눈도 어지러울 거예요. 저 같은 강사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지나가는 감기 같은 거. 나라 대통령도 감기 앞에서 꼼짝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의학 경전을 놓고 밤새도록 연구를 해도 감기가 저를 무시하고 저한테 침범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작은 감기열을 조심하고 작은 분노, 작은 신경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때 눈이 어둡다. 아유, 머리를 좀 시원해야 되겠다. 나는 평소에 결명자 차를 먹는다. 괜찮습니다. 냉한 체질이 아니라면. 두 번째, 국화꽃. 참 좋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됐을 때 박하 같은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뚱열 체질에게 기는 가벼우면서 그러면서 살도 좀 빠진다. 나는 몸이 열하다. 아까 얘기했던 고추냉이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우리 서정수 선생님께서 국화 꽃에 대해서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내셨죠. 국화옆에서라는 노래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음양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에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처음부터 서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와 같은 음양관에 지혜의 꽃이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 금까마귀는 많은 사람들하고 헤어졌나 보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빛나는 음양관, 외우지 않는 음양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식물에 수없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표적인 것도 재미로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까 복수 삼아서 복어는 분명히 음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같은 콩이라도 요렇게 자라게 한 거하고 대가리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자라게 한 거, 그렇죠? 예? 요렇게 자라게 한 거, 이건 뿌리가 길죠, 그렇죠? 뿌리가 길게 자라게 한 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콩나물. 한의사들은 대두황건이다. 한문 좀 어려운 거 쓰지 말라고도 인터넷에서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면 콩나물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는 음적이고 하나는 뿌리가 길으니까 양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을 쓸 적에도 대가리를 똑 떼어가지고 쓰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하고 콩나물 머리 뜬 거하고는 음양의 조화가 있다는 사실 또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알로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어머니 알로에 좀 끊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몸도 뚱뚱하고 냉한데 선생님 강의는 듣지도 않고 계속 잡수면 몸이 무겁다 하면서 알로에 계속 드십니다 그래요. 알로에는 미끌미끌하죠. 찬성분이죠.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노회라고 써가지고 물론 이렇게 풀초 밑에다가 이 노자를 쓰고 만날 회자 풀초 밑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옛날서부터 우리는 알로에를 이게 노회라고 알자 빼고 노회라고 써가지고 경기가 있는 사람, 열이 있는 사람, 마르고 열이 있고 변비가 있는 사람, 마열변 체질에게 좋다고 그랬어요. 왜 뚱뚱하고 냉한 사람이 알로에를 먹고 처바르고 배구 자고 그냥 화장품으로 쓰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고 숯만 하더라도 숯이라는 건 꼬끌꼬끌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로에 대 숯은 vs다. 서로 간에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왔는데 눈으로 한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음과 양. 잘 보세요. 고사리, 도라지, 버섯, 파.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제 소리만 잘. 자, 보리가 음적일까요? 쌀이 음적일까요? 보리 보세요. 보리가 생김새가 위로 삐쭉삐쭉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겨울에 자라면 위로 쫙쫙 뻗으니까 사람한테는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석증이 있는 사람들 맥주 좀 들어갖고 결석을 풀어내주라. 이뇨제로도 쓰잖아요. 그러면 같은 쌀이라도 찹쌀이 더 끈끈합니까? 맵쌀이 더 끈끈합니까? 그러니까 임신 중에 애기 안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약을 찹쌀 한 숟갈씩 넣는다고 그랬죠, 언젠가? 보세요, 여기 지금 버섯, 파, 식혜하고 생강즙. 식혜 넣을 때는 생강즙을 꼭 넣어주죠. 왜? 식혜를 갖다가 식혜를 차고 달고 하게 되면 생강즙이 들어가면서 음양의 조화가 맞죠. 식혜하고 수정과는 같은 식혜하고 수정과래도 수정과는 계피라고 향기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덜 끈끈하잖아요. 자, 찰밥하고 쌀밥. 아무래도 쌀밥이 더 음적이죠. 쌀밥이 양적이죠. 그 다음에
단무지하고 김치, 아무래도 달고 물기가 많고 김치는 우리가 보통 백김치 말고는 매운 게 들어가잖아요. 자, 버섯과 콩나물, 오렌지 주스와 녹차와 블랙커피. 아니, 뱃상 마른 사람이 가서는 오렌지 주스 좀 너무 차가운 거 주지 마세요. 그러고 뚱뚱한 사람이 가서는 블랙커피를 달라고 하든지 녹차를 달라고 하는 것이 음양관에 맞는 거 아닙니까? 자, 대충 빨리빨리 지금 수정과에다 계피가루 들어가는 거 음양관이요. 피망이나 풋고추보다는 아무래도 마른 고추에 청양고추가 더 양적이겠죠? 같은 감자라도 생감자하고 찐감자가 음양이 다르겠죠? 생감자는 아무래도 차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찐감자는 아무래도 좀 더워지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와사비, 고추 냉이하고 고춧가루가 음양이 다르죠? 같은 똑같이 생긴 네모난 거라 하더라도 미끌미끌한 묵은 음쪽이라 설사를 오히려 시키고 변비 있는 사람한테 좋고, 두부를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기겠습니까? 설사가 생기겠습니까? 두부를 너무 많이 먹으면 기가 옹색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두부를 먹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이거를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상추하고 달래 같은 것도 그렇죠. 달래는 약간 맵죠. 그러고 뿌리 쪽이 동그랗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음양에 입각했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음양관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주부들의 식생활, 그리고 우리들의 안주문화, 남자분들이 가서 외식 문화를 선택할 때도 음양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어느덧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을 잊었습니다. 그렇죠?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제는 나는 아직 서서히 봄이 가까우고 그리고 있을지요. 모란도 떨어져 버린 우리가 나는 목단피라고 그래서 봄을 이어인 뿌리에 껍데기를 갖다 써서 약으로 쓰는 수도 있습니다. 그 하루 여성들의 파열지제로, 경도불순의 약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제 봄이 가까워 왔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들이 희망이 솟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희망에 솟구치기도 하지만 바람이 센 계절이기 때문에 중풍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어지러운 꿈, 너무 무거운 꿈, 음적인 꿈, 양적인 꿈 꾸지 마시고 음양 없는 꿈 없는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직 대단히 나의 감사합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을지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